안녕하세요. 버들립쌤입니다. 저는 손전민군 아버님의 블로그에 최근에 실린 블랙아웃이라는 글에 적힌 내용을 보면서 본 정민군 사건이 이제 본론으로 치닫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피해자와의 다툼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도 감지되었으며 저희 측은 일단 331로 먼저 스타트를 끊고 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족분들이 331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알았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민군 사건의 실체는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보며 이번 블랙아웃이라는 블로그 글을 통해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정보로 사건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언덕의 위치입니다. 먼저 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 블랙아웃에 올린 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과 얘기의 줄거리를 잡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은 지금까지 딱 두 번이야. 첫 번째가 25일 새벽 엄마가 5시 40분경 내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을 때 잠깐 들은 것. 정민이가 언덕에서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인 26일 저녁 변호사의 조언이 있기 전이어서 그런지 중간중간 기억나는 것들을 얘기했지. 11시 33분 돗자리를 산 내용 기억. 편의점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돗자리도 사고 그래가지고 마시다가 12시 53분에서 12시 55분 인스타에 정민이가 사진을 업로드하고 답장하는 내용 기억. 그 사진 찍은 거 그거 인스타에 올리고 막 누구누구한테 답장 왔거든요. 정민이한테 오빠 제 집 꼭 들려보내줘. 이렇게 답장 와서 그거 보면서 같이 막 웃었던 게 솔직하게 제 기억에서 마지막이에요. 정민부 네가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민이가 너를 찍은 거를 인스타에 올린 거를 같이 봤다는 얘기네? 예. 1시 48분 본인이 나무 위에 올라갔었고 정민이가 동영상을 찍어 주던 기억. 정민모 네가 이렇게 매달렸던 나무가 너무 위험하지 않니? 정민이는 혹시 안 올라갔니? 정민이는 올라가지 않고 아마 그냥 찍어 주었을 거예요. 2시 이전 핸드폰에 대한 기억. 정민모 이렇게 술 먹다 옆에 이렇게 내려놓고 술 먹었어? 예, 막 핸드폰을 둘 다 계속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2시 이후 주변에 대한 기억. 정민부 2시 이후부터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서? 그러니까 막 장난치고 그럴 때는 계속 많았는데 확실히 걔를 막 깨우려고 노력하고 날이 좀 밝고 이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시에서 3시까지 정민이를 깨우다 포기하고 옆에서 잔 기억. 그게 아마 3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정민모 3시? 예. 정민모 그때까지 너는 안 자고 있었니? 자다가 깬 거야? 저도 계속 토하면서 제가 좀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깨서 정민이 막 일으키려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시 옆에서 잔 거예요. 정민모 3시까지 너는 계속 토하고 잠은 안 자고? 잠도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민모 자다 토하다 그게 2시였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시간은 정말 몰라요. 제가 3시 이후 정민이를 깨우던 기억. 저는 정민이를 막 열심히 깨우려 하던 기억은 나요. 한번 제가 깨가지고 그게 아마 3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정민모 3시? 예. 3시 31분 정민이가 넘어진 상황 기억. 그 기억 하나 있는 게 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거기서 자빠졌어요. 정민모 어디쯤에서 걔가 넘어졌을까? 아 그러니까 그 언덕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피해자 모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 예 거기. 정민모 거기 빠질 뻔한 거야? 자빠진 거예요. 예. 정민부 정민이가 물에 빠진 거야? 빠질 뻔한 거야?
아, 그 자빠질 때요? 아, 물하고는 좀 거리가 정민부 있는 거지? 확실히 있었어요. 3시 31분 정민이가 넘어진 장소 기억. 정민모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 나무지? 그렇지? 이 언덕이 맞을 거예요. 이거 나무 뒤 언덕. 정민모 다른 나무를 아무리 찾아도 닮은 나무가 없어. 뒤에 그거는 딱 물이 들었고. 그럼 정민이 여기서 넘어진 거야? 가까웠어요. 3시 31분 정민을 끌어올린 기억. 모든 과정이 3시 전에 벌어진 일이라 자신이 유례하게 시간을 재구성하여 진술하였으나 모든 목격자 진술에 2시에서 3시 이후까지 정민은 자고 있었음. 거기 자빠져갖고 그걸 정민모 네가 겨우 끌어올린 거야? 예,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흔들어. 정민모 그게 잠자기 3시에 정민이 깨우기 전?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민모 그 전에? 예, 모든 과정이. 정민모 그러면 2시에 동영상하고 하다가 정민이가 거기로 막 뛰어서 넘어져서 거기 빠질 뻔한 거를 네가 끄집어 올려온 거지? 젖었니? 정민이 혹시 다쳤니? 기억이. 정민모 신음소리 내고 네가 끌어올려서? 끌어올린 것 확실해? 예, 왜냐하면 정민이를 올린 상태에서 막 깨우려 했던 기억이 나요. 정민모 올린 상태였다? 그러니까 평지에 올린 상태에서 가야 했대. 정민모 네가 끄집 올려서 다시 깨웠는데 자는 것 같아서 너도 더 같이 잔 거지? 그리고 다른 기억은 없어? 네가 깨고 갈 때까지? 예. 4시 30분 본인이 깨어난 장소와 상황 기억. 장소 정민모 정민이 여기서 넘어진 거야? 너는 술 바로 여기에서 깨었지? 가까웠어요. 상황 누가 흔들어서 딱 눈 떠서 그 사람을 봤다기보다는 그냥 좀 뭔가 자는데 거슬리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본인 뺨을 치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언뜻 그런 기억이 있어요. 4시 30분경 주변에 대한 기억. 정민모 너가 나올 때도 주변에 사람 하나? 그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4시 30분 귀가시 정민이가 없었다는 기억.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찍혔는데 저는 나올 때 제 시야에 뭐가 있었는지도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런데 정민이는 확실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계속 흔들 때도 얘는 무조건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냥 취해도 좀 있었거든요. 중간에 보면은 피해자 모가 딱 한 번 진술하는데 장소를 알고 있어.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 우리는 CCTV를 보기 훨씬 전이니 그 장소가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고 상상도 못했지. 4월 27일 아침에도 피해자 부모만 나와 내가 넘어진 곳이 나무 뒤 강피탈인지 잔디밭 중간 배수로인지 다시 물어보았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 이미 그 가족은 다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날 아침에 그렇게 강피탈 다녀놓고 26일에도 한마디도 안 하지. 심지어 우리 만나기 전 신발과 티셔츠를 버리고도. 새벽에도 유일하게 강조하고 26일로 되풀이 되는 얘기는 정민이가 넘어져서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 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을까? 마음에 걸리고 찜찜한 부분이니까 그랬을까? 혹시 누가 너의 추락을 보았다면 끌어올렸다라고 변명하려 그렇게 말했던 걸까? 이 정도면 그 장소가 어딘지 검증도 하고 집중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현장 검증 없이 종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왜 안 했냐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더라. 전체 영상 중 저 진술과 관련된 것은 딱 하나 331이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강가에 가지도 않았는데 저런 거짓 진술을 했을 리는 없고 목격자들이 널 3시 반까지 봤고 337 이후에는 피해자만 보았다고 국가수사본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럼 남는 건 331밖에 없거든. 그리고 337에 전화한 것도 4월 26일 전혀 얘기를 안 했지. 내가 요즘 힘들다 했다. 지갑이 현금이 있었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전화 얘긴 안 해줬어.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은 내가 취해서 깨우기 어렵다는 거라는데 이미 사진으로 내가 옆에 없다는 것은 드러났잖아. 그럼 진술의 효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척도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331 너희 추락 후 337 전화통화부터 4시 27분 목격자가 깨우기 전까지 50분 동안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다는 거지. 2시 18분에도 멀쩡하다가 3시 37분에 전화하더니 그 이유만 기억이 진짜 없이 잤을까? 얘기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하구나.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군 아버님께서 동수군을 피의자라 칭하므로 저도 가능한 한 피의자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론화된 입장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12시 53분에서 12시 55분 사이에 인스타에 정민이가 사진을 업로드하고 답장 내용 기억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민군 아버님 블로그 운명의 Y나무 글에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읽어드리면 0시 53분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까 올린 인스타 스토리에 두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더구나. 아까 말한 대로 서버 시차 때문에 4월 24일 오전 7시 53분은 4월 25일 0시 53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내가 올린 스토리를 보고 피의자가 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친구가 내게 보낸 거지. 밑에 보시면 4월 24일 오전 7시 53분 얘 집은 들어보내줘 크크크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4월 24일 오전 7시 53분이란 뜻이 미국 시차 때문에 4월 25일 0시 53분이 맞다는 거죠. 이어서 내용을 읽어드리면 4월 26일 저녁에 피의자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 사진 찍은 거 그거 인스타에 올리고 막 누구누구한테 답장 왔거든요. 정민이한테 오빠 제 집 좀 꼭 들여보내줘 이렇게 답장이 와서 그거 보면서 막 웃었던 게 솔직하게 제 기억에서는 마지막이에요 했거든. 그게 0시 53분이니까 역시 변호사의 11시 14분부터 블랙아웃 주장은 다시 한번 거짓이지. 즉 0시 53분에 온 인스타의 내용을 피의자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블랙아웃의 주장은 거짓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 아버님께서는 3시 31분 정민이가 넘어진 상황 기억이라 적어 놓으시면서 뒤에 갈로를 만들어 CCTV 영상에 근거한다는 단서를 달아두었습니다. 만약 정민이 아버님께서 331의 추락가스를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셨다면 관로를 만들어 CCTV 영상에 근거함을 단서로 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맞으니까요. 그런데 CCTV 영상을 근거로 함을 조건으로 달았다는 것은 CCTV 영상에서 말하는 바가 맞다면 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331을 절대적으로 맞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력한 가능성으로 보신다는 의미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331의 추락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이라 봅니다. 3시 31분 정민이가 넘어진 장소 기억이라 적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CCTV 영상을 근거로 함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CCTV 영상에 의한 331의 추락이 맞을 때라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3시 31분 정민이를 끌어올린 기억이라는 문구 뒤쪽에 보면 보충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왜 정민이 아버님께서 331을 유력한 가설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민이 아버님께서는 모든 목격자 진술에 2, 3시 이후까지 정민은 자고 있었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별 기억사항을 정리한 내용들을 마무리 지으신 후 그 뒤로 보시면 정민이 아버님께서 추가 설명을 또 해놓으셨는데 정체 현상 중 저 진술과 관련된 것은 딱 하나 331이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강가에 가지도 않았는데 저런 거짓 진술을 했을 리는 없고
목격자들이 늘 3시 반까지 봤고 337 이후에는 피의자만 보였다고 국가수사본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럼 남는 건 삼성일밖에 없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내용은 정민이 유족분들께서는 모든 목격자의 진술에 2, 3시 이후까지 정민은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2.18 사진에 쓰러져 있는 정민의 모습을 자고 있는 모습이라 해석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족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족분들의 입장문을 보면 정민이 술버릇에 대하여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술에 취하면 잠드는 술버릇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정민이의 술버릇 때문에 유족분들은 2.18 사진 속의 정민이 역시 자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8 사진 속의 정민이를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으로 보다 보니 또 목격자의 진술에 정민이가 일어났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더라는 말과 더불어 정민이는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술 취하여 잔다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다 보니 2.18 때도 괜찮았고 그 이후에도 괜찮았는데 337 달 사진에 갑자기 정민이가 보이지를 않고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되고 그 이후로 찾지 못하다가 4월 30일 한강 물속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되다 보니 폭행치사, 유기치사의 원인으로 331 추락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게 된 것이라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유족분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입장입니다. 유족분들이 331 추락 가설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 생각하시게 되는 근거는 2.18 사진 속에 쓰러져 있는 정민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술 취해 잠든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331 추락 가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337 달 사진에서 보면 피의자만 보이고 정민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31 추락 가설에 의하면 3시 31분 정민이가 강비탈로 밀쳐 떨어졌고 3시 32분 피의자가 강비탈로 뒤따라 내려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후 3시 35분경 피의자만 다시 평지로 올라와서 Y나무 주변 강기석 경계면을 왔다갔다 하다가 3시 37분경 Y나무 밑에서 피의자 부친께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하다가 337 달 사진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7 달 사진에는 정민이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정민이는 강비탈에 떨어진 후 다시 평지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요약을 하면 331 추락 가설에 있어서는 정민이가 3시 31분경 Y나무 뒤 오른쪽 강비탈에서 피의자에 의해 밀쳐져 떨어졌고 그 이후 평지로 올라오지 못했다. 그때 어떤 형태로 물속에 유기되었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331 추락 가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배치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시간의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정민이가 굴러떨어지고 평지로 끌어올린 것이 3시 전에 있었던 일이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를 보시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자빠져 가지고 그걸 정민모 네가 겨우 끌어올린 거야? 예,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흔들어. 정민모 그게 잠자기 3시에 정민이 깨우기 전?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민모 전에? 예, 모든 과정이. 여기서 피의자는 분명하게 정민이가 자빠지고 끌어올렸던 모든 과정이 3시 전에 있었던 일이라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1 추락 가설은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정민이가 밀쳐져 강기석으로 떨어진 일은 3시 이후, 즉 3시 31분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331의 CCTV 영상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정민이 아버님께서도 피의자가 모든 과정이 3시 전에 벌어진 일이라 자신이 유리하게 시간을 재구성하여 진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굴러떨어진 시간 부분에 있어서 상호간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3시 전에 일어난 일이다. 331 측은 3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 다툼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후 다시 평지로 끌어올렸느냐 올리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여러가지 진술에 있어서 정민이를 끌어올렸다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5일 새벽 5시 40분경 정민이 어머님을 만나 정민이의 핸드폰을 넘겨줄 때에도 정민이가 언덕에서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6일 저녁 정민이 부모님과 만날 때에도 정민이가 달려가다가 언덕에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거기 자빠진 거예요. 정민이를 끌어올렸을 거예요. 정민이를 올린 상태에서 막 깨우려 했던 기억이 나요 라 말하였습니다. 이 피의자의 주장은 너무나 일관성 있습니다. 정민이가 언덕에서 자빠졌는데 본인이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려 했다 합니다. 이 피의자의 이 주장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변호인인 원앤 파트너스의 입장문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밝힌 것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25일 새벽 A군이 고인 어머니와 만난 기억도 없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고인이 언덕에서 넘어지는 것 같은 장면 및 고인을 끌어올리러 가다가 A군도 미끄러졌던 것 같은 기억, 이후 고인을 끌어올린 것 같은 기억에 대하여는 1차 참고인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사항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피의자가 정민이를 끌어올리러 가다가 피의자도 미끄러졌던 기억이 추가로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1차 참고인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사항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331 측은 정민이를 끌어올렸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CCTV 영상이 있어서 정민이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31 측은 실제로는 정민이가 강길석으로 추락하고 나서 평지로 끌어올려지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의 주장과 331 측의 주장은 정민이를 평지로 끌어올렸느냐 올리지 않았느냐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정민이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고 다시 평지로 끌어올렸고 막 깨우려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진술과 주장이 너무나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주장을 단지 331 CCTV 영상만을 가지고 그 진술이 거짓되다 할 경우 과연 받아들여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331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Y나무 뒤쪽 오른편의 강비탈 쪽에서 정민군이 밀쳐져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실험을 이미 가할이 하였습니다. 가할은 스턴트맨을 동원하여 Y나무 뒤쪽 오른편 강비탈에서 실험 대상자인 스턴트맨을 밀쳐 굴러떨어지게 하는 실험을 분명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강비탈이 가팔라 스턴트맨은 강가의 바위들이 놓여있는 곳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실험 장면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 소견으로는 실험 자체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Y나무 뒤쪽 오른편 강비탈에서 밀쳐져 굴러떨어졌다면 굴러떨어진 사람은 강가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 굴러떨어졌으리라 충분히 생각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굴러떨어졌다면 몸과 발다리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민이의 부검 소견으로는 분명하게 몸통, 팔, 다리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331의 추락가설은 국가수의 부검 간정과도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이가 Y나무 뒤쪽 오른편 강비탈에서 밀쳐져 굴러떨어졌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31 추락가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피의자의 일관성 있는 초기 진술과 국가수의 부검 감정 소견과 완전히 대치되는 면들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대비책이 없이는 이 법정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민이 유족분들께서 331 추락가설을 우선적으로 매우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신의 한수로부터 처음 331 추락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으며 인상 깊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민이의 술 먹고 나서 잠자는 술버릇 때문에 2.18 사진 속의 정민이의 모습을 단순히 술을 먹고 자고 있는 모습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3시경에 정민이가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는 장면을 보았다 하는 목격자들이 나오다 보니 충분히 그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18 사진 속의 정민이의 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2.18 사진 속의 정민이의 모습이 단순히 술 먹고 취하여 자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말을 합니다. 저 역시 2.18 사진 속의 정민이의 모습은 단순히 술 먹고 자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2.18 사진 속의 정민이의 모습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모습으로 의학적으로 반혼수 또는 혼수 상태인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18 사진 속의 정민의 모습에서 딱 눈에 찝히는 것 3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민이의 고개의 각도입니다. 물론 정민이의 팔다리를 뻗은 모습도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술 먹고 자는 모습이라면 조금 더 편한 자세로 팔꿈치와 무릎을 보다 더 구부리고 몸을 전체적으로 더 구별해서 웅크리는 듯한 모습으로 옆으로 누워 있을 듯합니다. 그것이 관절에 이완을 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민의 모습은 팔과 다리를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쭉 편제 쓰러져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민의 누워있는 자세가 비정상적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민이 쓰러져 있는 모습 속에서 이것을 단순히 술 먹고 옆으로 누워 자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모습은 정민이의 고개의 각도에 있습니다. 정민이의 코의 방향을 보시면 땅바닥 쪽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편한 모습입니다. 정민이의 코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곧 목이 꺾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세로 제가 직접 누워 보았습니다. 팔, 다리, 목, 얼굴의 각도 전부 정민이의 쓰러져 있는 모습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를 특별히 2.18 자세라 부르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러한 2.18 자세를 유지하면서 5분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첫째는 오른쪽 뒷골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왼쪽 팔이 저려와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른쪽 뒷골의 통증입니다. 오른쪽 뒷목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에 과도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나아가 통증까지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세를 여러 번 시도하다 보니 그날 하루 종일 오른쪽 뒷목의 근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뒷머리가 당기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데 정민은 이런 목과 고개의 각도를 하고 미동도 없이 쓰러져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을 합니다. 이는 자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뒷목이 아픈데 아픈 상태로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목을 편안하게 하고 잠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직접 이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음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과 고개가 하늘 향해 꺾여져 있는 자세, 이 하나만을 볼 때도 2.18 사진 속의 정민이의 쓰러져 있는 모습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아님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이 취해도 의식은 있는 것이며 신경 전달과 반응이 둔할 뿐 반응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8 사진 속의 정민의 모습은 술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뒷목의 통증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미동도 없이 저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말은
정민군이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임을 단적으로 말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혼수 상태, 콤마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몇 시간 후에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태입니다. 당장 119를 불러 응급실로 바로 옮겨야 하는 상태입니다. 218 사진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 볼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볼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약간 변색이 있는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수 부검 결과는 오른쪽 볼에 피하 출혈, 근육내 출혈, 구강, 점막 출혈이 보인다 하였습니다. 그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정익민이는 2시 18분 야구 점퍼를 입은 사람, 저 피의자에 의해 정민을 깨우려는 목적이었는지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정민이가 완전히 뒤로 그대로 넘어졌다 말하였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얼굴 쪽에 있는 오른쪽 볼이 손상받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3명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오른쪽 볼이 부어있고 약간 변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른쪽 볼의 손상이 2시 18분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오른쪽 볼의 손상이 발생한 시점을 1시 49분 피의자와 정민이와의 강한 충돌이 있었던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정민이는 간기슬 언덕으로 굴러떨어진 것이고 그때 의식을 잃은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218 사진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정민의 왼쪽 뒷머리 쪽에 흰 종이 뭉치 또는 흰 수건이 덧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매우 의미있게 봅니다. 2번 목격자의 증언과 그 아래 312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정민군 왼쪽 어깨와 왼쪽 등 부위가 진외 속으로 젖어 있었다 증언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검붉은 피는 진외 속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정민이가 피의자에 일으켜 세워지다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그대로 뒤로 꽈당하면서 넘어졌고 그러면서 마침 그때 잔디밭에 뾰족한 돌이 있어서 뒷머리 쪽이 그대로 찢겨졌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다 보니 응급결에 흰 휴지 뭉치 또는 흰 수건으로 피 흐르는 부분에 덧대어 놓은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국가수 부검 결과에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좌측 척두부 도정부 연결 부위와 외후두 용기 좌측의 좌열창 각각 1개소, 각각의 길이 3.3cm, 2.5cm를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정민이를 강에서 끌어올려 인양할 당시 정민이 아버님께서 그 뒷머리의 상처를 보신 것 같습니다. 밑의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이 찢어졌다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이 찢어졌다면 출혈도 만만치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출혈까지 있었다면 119를 불러 응급실로 바로 옮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정민이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 보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18 사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민이의 상태는 첫째, 정민이의 코가 하늘을 향해 있고 고개가 꺾여 있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뒷목 근육에 매우 과도한 긴장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이는 결코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이며, 둘째, 오른쪽 볼에 부어있고 변색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는 2시 18분 이전에 이미 오른쪽 볼의 손상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라는 것이며, 셋째, 뒷머리 쪽에 흰 종이 뭉치 또는 흰 수건이 덧대어 있다는 것은 뒷머리 두 군데 깊이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였고 출혈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이 바로 2시 18분 뒤로 그대로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218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시 18분 정민군이
전민구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2시 18분 정민군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는 331의 추락 가설이 역시 매우 잘못된 가설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시 18분 정민군이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이라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내세우는 내용이 여러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3시경에도 정민군이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민군이 단지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시 18분의 사진 속의 모습 역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정민군이 술에 취해 자는 모습이라 주장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사람을 억지로 앉히면 앉혀지는 것이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면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정민이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았다 하는 증언은 바로 자기 스스로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모습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주변 일행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다, 눕혀졌다, 또 앉혀졌다 하는 것을 어두운 가운데서 목격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다 보니 그렇게 잘못 이해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2시 8분에도, 2시 18분에도, 2시 31분에도, 3시 25분에도 주변에 일행들이 있음과 일행들에 의해 일으켜 세워지고 눕혀지고 하는 영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의식이 있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행들의 힘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민이는 술에 취해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민이는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과 같이 1시 49분 우측볼에 강한 타격을 입어 그 힘에 밀려 뒤로 주저앉았고 그 타격에 의해 우측볼의 손상이 발생한 것이고 그 타격에 의해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이고 그 타격의 충격에 의해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CCTV에 분명하게 1시 49분 영상에 피의자와 정민이의 강한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의 힘에 의해 정민이가 뒤로 밀려 주저앉는 모습이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까? 정민이가 가만히 있는데 뒤로 밀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강한 충돌에 의한 힘의 전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쪽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CCTV에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149의 충돌을 의미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1 추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4월 26일 있었던 피의자의 초기 진술에 있어서 거짓된 부분이 심각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331 측은 정민이 추락 사건이 분명히 3시 이후에 발생하였다 보는데 피의자는 3시 전에 모든 과정이 일어났다고 하므로 이러한 진술이 혹시 거짓을 정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며 331 측은 정민이를 평지로 끌어올린 일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피의자는 정민이를 평지로 끌어올렸다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거짓을 정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견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항만을 감추었던 것 외에는 전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감춘 한 가지란 정민이가 혼자 달려와서 언덕에서 자빠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을 참조해 볼 때 피의자가 정민이의 오른쪽 볼을 힘을 실어 가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돌 힘에 의해 정민이가 뒤로 밀려나면서 주저앉았고 그러면서 의식을 잃고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언덕으로 굴러떨어진 것이지
정민이가 달려가다가 언덕에서 혼자 자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1시 49분 CCTV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이 신뢰성이 있는 것이 정민이가 얼굴과 가슴 사이를 가격당한 후 뒤로 넘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였는데, 실제 1시 49분 CCTV 영상에서 충돌, 즉 가격당한 후 정민이가 뒤로 밀려나면서 주저앉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격담과 일치된 상황이 실제 존재함으로 인하여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에서 둘이 싸웠다 하는 그 둘이란 바로 피의자와 정민이임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격 시점이 1시 49분이 맞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1시 48분 정민이 핸드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왼손을 들고 정민이를 가리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누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손을 들어 가리킵니다. 이로 보건대 피해자는 왼손을 주로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오른쪽 볼에 손상을 입은 것과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이로 보건대 이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이빨이 서로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1시 49분 정민이의 우측 볼에 왼손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가격하는 힘에 의해 정민이가 뒤로 밀려나면서 주저앉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CCTV 영상을 보면 가격할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금 뒤로 물러난 후 앞으로 달려가면서 가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달려가는 힘과 가격하는 힘이 합쳐져 정민이의 오른쪽 볼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므로 그 힘에 의해 정민이의 몸이 뒤로 밀리면서 주저앉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1시 49분 CCTV 영상과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 점을 철저히 감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 가지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에 있어서 그 외 나머지 사항은 모두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장소를 설명함에 있어서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어머니께서도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어머니께서는 그 장소를 설명함에 있어서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물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어머니께서 핸드폰 동영상상에 나와 있는 강가 쪽 Y나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물었을 때 그 나무가 맞다고 하였고, 그 나무 뒤의 언덕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경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 즉 6번 목격자가 피해자를 깨웠던 위치와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언덕이란 과연 어디를 말할까요? 정민이는 그 언덕에서 굴러 넘어졌고 그곳에서 피해자는 정민이를 끌어올렸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민이 아버님께서는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 매우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 과연 정민이가 굴러 넘어졌다는 그 언덕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피의자의 대화 중 이 언덕이라는 위치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민이가 자빠지고 피의자가 그 정민이를 끌어올리는 그 모든 과정이 3시 이후가 아니라 3시 전에 일어난 일임을 피의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331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이 일이 3시 전에 일어났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손에 정답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149인 것입니다. 1시 49분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피의자와 정민군의 충돌 장면이 있고, 정민군은 그 충돌의 힘에 밀려 뒤로 주저앉으며 있다가 그마저 잠시 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민이가 바로 그 위치에서 강기슭으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정민이가 굴러 떨어진 정확한 위치는 Y나무 오른쪽이 아니라 Y나무 왼쪽이 되는 것입니다. Y나무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강비탈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PVC 배수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은 강비탈이 다소 가파릅니다. 이 Y나무 오른쪽 위치는 지금까지 331척과 그 알이 동일하게 주유정하였던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그 알과 신의 한수는 추락 실험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다소 가파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정하는 언덕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Y나무 왼쪽은 풀로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곳이며 그곳의 경사는 다소 완만합니다. 아마도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본 결과 그곳 강기슭 중 가장 완만하고 가장 넓은 곳으로 생각됩니다. Y나무 뒤의 언덕, Y나무 오른쪽 아니면 Y나무 왼쪽인 것이죠. Y나무 오른쪽은 다소 가파름으로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이라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반면 Y나무 왼쪽은 가히 Y나무 뒤의 언덕다우며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이라는 설명에 정확하게 어울립니다. 따라서 정민이가 굴러 넘어졌던 일이 3시 전이라는 진술과 더불어서 Y나무 왼쪽의 지형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1시 49분 CCTV 영상에서 실제로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위치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말하는 언덕이란 Y나무 왼쪽에 있는 다소 완만하고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풀로 우거진 장소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소 물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저 피해자가 말하는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언덕을 정확하게 찾은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강가 Y나무 바로 왼쪽편 경사가 다소 완만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1시 49분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위치와 1시 52분 피해자가 정민이를 떨쳐업고 올라오는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민이가 Y나무 왼쪽 언덕으로 굴러 넘어지되 더 아래쪽의 강가 바위 있는 곳까지는 굴러떨어진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만약 정민이가 그 언덕의 범위를 넘어 더 밑으로 굴러떨어졌다면 그곳에선 약간 절벽과 같은 곳이 있고 그 아래쪽에 강가 바위들이 있는데 만약 그 밑 강가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 굴러떨어졌다면 약간 절벽 같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강가 바위 위치에서 정민이를 떨쳐업고 올라온다 하면 약간 절벽 같은 곳으로 말미암아 굴러떨어진 위치로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천상 Y나무 오른쪽에 형성되어 있는 강비탈 길을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1시 52분 정민이를 떨쳐업고 올라올 때 그 위치가 Y나무 왼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Y나무 오른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시 52분 저 피의자가 정민이를 떨쳐업고 올라오는 위치가 Y나무 오른쪽이 아니라 Y나무 왼쪽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정민이가 그곳 언덕으로 굴러 넘어졌을 때 더 아래쪽에 있는 강가 바위까지 굴러 떨어진 것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굴러 넘어졌어도 언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언덕 안에서 피해자는 정민이를 떨쳐업고 평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되므로 정민이가 굴러떨어진 그 위치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민이가 굴러 넘어지되 풀이 문성한 언덕 안에서 굴러 넘어지므로 몸통과 팔, 다리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더 밑의 강가 바위까지 굴러 떨어졌다면 약간 절벽이 있는 위치에서 쿵 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보다 위험하고 몸에 여러 상처가 분명하게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른쪽 볼과 뒷머리 부위에 깊은 2개의 저혈창을 제외하면 몸의 어느 곳에도 상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민은 정확하게 그 언덕 안에서만 굴러 넘어진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민의 사건에 있어서 보다 많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사건의 실체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의무 불이행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유튜브에서 이번 정민군 사망사건은 구조의무 불이행과 관련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관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변호인께서는 매우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을 방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인즉 정민이가 언덕에 자빠져 넘어졌는데 정민이를 끌어올리느라 힘들었고 깨우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149와 152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 시간대 영상을 분석해보면 정민이가 강기슭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것과 피해자가 정민이를 덜쳐업고 올라오는 장면과 평지에 내려놓는 장면 그리고 정민이를 깨우려고 하는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초기 진술을 통해 다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새벽 5시 40분경 정민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민이가 언덕에서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고 하였으며 26일 저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얘기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장난치고 그럴 때는 계속 많았는데 확실히 걔를 막 깨우려고 노력하고 날이 좀 밝고 이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토하면서 제가 좀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깨서 막 일으키려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시 옆에서 잔 거예요. 저는 정민이를 막 열심히 깨우려 하던 기억은 나요. 한번 제가 깨가지고 그게 아마 3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거기 자빠져 가지고 그걸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흔들어. 왜냐하면 정민이를 올린 상태에서 막 깨우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평지에 올린 상태에서 가야 돼.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지켰는데 저는 나올 때 제 시야에 뭐가 있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런데 정민이는 확실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계속 흔들어도 얘는 무조건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냥 취해도 좀 있었거든요 라 하였습니다. 피해자 2차 입증문에서도 변호인께서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A군은 고인 어머니와 만난 기억도 없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고인이 언덕에서 넘어지는 것 같은 장면 및 고인을 끌어올리러 가다가 A군도 미끄러졌던 것 같은 기억, 이후 고인을 끌어올린 것 같은 기억에 대하여는 1차 참고인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사항입니다 라 했습니다. 즉 피해자나 변호인 측 모두 이에 대한 주장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민이 아버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이러한 주장은 저들은 왜 하는 것일까 마음의 의문을 품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블로그 글에 새벽에도 유일하게 강조하고 26일에도 되풀이되는 얘기는 정민이가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라 하시며 왜 그 얘기를 이들 피해자 측은 계속 강조했을까 하시는 듯 합니다. 그것은 정민군 아버님께서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구조 의무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책임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강기슭 언덕에 굴러 넘어진 정민이를 피해자는 끌어올렸고 깨우려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이 주장하는 구조 의무 다하였다. 구조 의무 불이행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소견은 이렇습니다. 149의 정민이가 강기슭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구조 의무 이행을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 의무 불이행으로 다투기엔 솔직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부일은 218 사건입니다. 이 218 사건은 이미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피해자는 깨우려는 목적이었는지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민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이므로 그대로 뒤로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뒷머리 쪽에 두 개의 깊은 좌열창이 생기면서 출혈이 많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목격자와 312 그알 목격자의 목격담을 들어보면 왼쪽 어깨와 왼쪽 등 쪽이 어두운 곳에서 볼 때 진해석으로 흠뻑 젖었다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의식소실에다가 과다 출혈까지 겸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정말 출혈에 대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119를 불러 당장 응급실로 후송해야 하는 긴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피해자께서는 그 조치를 안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응급처치와 필요한 적절한 처치를 안 하시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응급처치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뭔가를 했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보이냐 하면 이 2시 18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지므로 뒷머리에 심한 상처가 나고 출혈이 나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엉성하게 덧대어 놓은 휴지 뭉치 또는 수건만이 보이고 그 외의 처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시경 옆으로 누운 정민이를 볼 때 등 부위가 젖었더라 이번 목격자가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응급처치라도 하였으면 출혈이 멈췄을 거고 그러면 등 부위가 젖을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시 18분에 뒷머리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출혈이 시작되었는데 3시경에 등이 젖은 것을 목격되었으니 거의 40분을 출혈되는 상태에서 방치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정리하면서도 허탈해서 팔에 힘이 빠지네요. 제가 보기엔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러한 218 사건은 모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자가 이 부분을 감추었지 않나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물론 제 추측이지만요. 죄송하지만 출혈되는 상태에서 40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물론 이번 목격자가 목격한 시간까지만 따진 내용이지만 그냥 출혈되는 것을 계속 방치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는 자료상으로는 뭔가 조처를 제대로 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물에 던져 넣었다는 정황만 나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만약 피해자 측이 이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반론 증거를 제시하시면 그 반론 증거가 합당하고 맞다면 저는 저의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에서 물러서겠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이에 대한 반론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견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잘못된 판단으로 정죄할 생각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분석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상황과 자료들을 분석해 본 바로는 뭔가 응급처치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뭔가를 했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보이냐 하면 피해자께서 2시 18분 정민이가 뒤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을 때 2시 21분까지는 218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쪼그라 앉아 정민군의 핸드폰을 꺼내 들고 핸드폰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2시 21분경 피 흘린 정민이를 일행들에게 맡겨둔 채 자리를 떠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잘못 분석하였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피의자는 그때 오른쪽 주차장 근처 화장실과 GS25 편의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원형 놀이터 근처 밝은 곳을 지날 때 가방을 등에 메고 흰발 테두리를 가진 꽈잠을 입은 모습이 그대로 CCTV 화면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3.7 달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께서 오른쪽 주차장 근처 화장실과 25시 편의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요.
제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오른쪽 주차장 근처 화장실과 GS25 편의점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히 쉴만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벤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충분히 1시간 10분을 견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께서 이쪽 GS25 편의점 주위에서 1시간 10분 정도를 머물러 계셨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Y나무 근처로 다시 돌아와 CCTV에 피해자께서 다시 포착이 되는 시간이 3시 33분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께서 2시 21분경 의식을 잃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정민이 곁을 떠날 때 그때부터 정민이와 분리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행 3명이 있어 정민이의 처리를 일행 3명에게 맡겼다 생각하며 결국 일행들은 3시 25분 정민이를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장소인 테크 옆 나무숲으로 옮겨 숨겼고 이후 4시 23분경 정민이를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끌고 이동시켰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물론 CCTV 영상에서 그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어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께서는 4시 25분에서 4시 27분경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강가에서 의식 잃고 피 흘리는 정민이를 다시 만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께서는 한강 강물에 온몸이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셨는지 4시 32분 토끼꿀을 빠져나올 때 완전 머리, 위도, 바지, 신발까지 모두 흠뻑 젖은 모습이었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으나 2시 18분 피해자께서 정민을 일으켜 세우다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찢어져 출혈이 생기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처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초응급 상태에 있는 정민이를 그냥 두고 그 자리를 떠나 그 시간 이후 정민이와 분리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법적으로 소위 구조의무 불이행이란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리라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사구로는 피해자에게 구조의무 불이행을 적용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18에는 출혈까지 병발된 상황으로 이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인지되므로 구조의무 불이행이 그대로 적용되리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정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파악되는 이러한 견해에 만약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면 피해자 측에서 이에 대한 반론 증거를 정당하게 제시하시면 그 내용이 타당하고 이치에 맞으면 제 견해를 기쁜 마음으로 돌이킬 의사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법정 싸움이 시작되기 전이고 아무런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